자, 뭐 그림은 대충 아까 또 좌표 평면 때부터 계속 하던 거 아니야, 그치?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결국 외접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결국은 두 가지 구해야 되잖아. 중심이랑 반지름. 그럼 여기서 중심을 A, B라고 놓는다. 반지름을 R이라고 놓는다면 결국 중심이라는 건 우리 1단원에서 한 것처럼 각 꼭지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은 점 구하기 그거잖아, 그치? 1단원부터 하던. 그래서 이제 방법이 최종 3가지. 이걸 푸는 방법이 이제 3가지가 된 거야. 셋 다 돼? 첫 번째 방법은 1단원에서부터 하던 그냥 말 그대로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같다라고 씩 세워버리는 거지, 그치? 자, 이거 뭐 문제 필요 없잖아, 이제. 첫 번째 방법이 그냥 뭐 아무거나 예를 들어 얘랑 거리 재면 a-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에 루트인데 어차피 양변 제곱할 거니까 씌우지 맙시다. 얘랑 같다 이렇게씩 2개 세우는 거. 이게 막상 써놓고 나면 복잡해 보여도 생각보다 별로 안 복잡했다. 이것도 뭐 못해먹을 짓은 아니야. 두 번째로 이제 얘랑 같다 이렇게 서로 다른 2개 딱 찾는 거. 복잡해 보이지만 보면 결국 A제곱, B제곱은 다 사라지기 때문에 1차식 2개야. 그지? 못해먹을 계산 아니야. 첫 번째 방법이 이거.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직선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수직이등분선을 다룰 줄 알거든. 다시 말해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구하기 방법을 쓸 수가 있어. 맞지? 그럼 또 마음에 드는 직선을 뭐 예를 들어 2개만 골라. A가 그나마 좀 A나 B가 괜찮네. 여기 AB 쪽 수직이등분선이랑 AC 쪽 이렇게 2개 구해볼까? 요 파란색 수직이등분선 2개 구해주셔서 교점 구해도 되지. 됐냐? 자, 이거 직선들 좀 능숙하게 잘 하나 볼까? AB의 수직이등분선 구해봅시다. 바로 써도 되나? 바로 직선 세우자. 기울기! 일단 AB 기울기부터. AB 기울기 뭐야? 2 빼기 1분의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네. 맞아? 그거랑 수직이니까 기울기 1. 맞지? 1. 괄호 열고. X 빼기 지나가는 점이 필요한데 지나가는 점은 중점 구해야 되지. 아이고 좀 더럽지만 그래도 중점이 2분의 3, 2분의 3이니까 직선식 세우면 이거네. 야 뭐야 이러면 그냥 Y는 X네. 안 더럽네. 이거 정리하면 자 하나 찾음. AC 수직이등분선 구합시다. 기울기 구하자. AC 기울기부터 3 빼기 1분의 1 빼기 2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수직인 기울기는 2. 지나가는 점은 또 중점 구하면 X좌표 중점이 2네요. Y좌표 중점이 2분의 3. 연립. 이게 두 번째 방법. 그래서 직선의 숙련도만 높다면 이게 훨씬 더 빠르다 그랬어. 맞지? 지금 구해야 되니까 지금은 뭐야 왜 곱하기라고 썼냐? 플러스 2분의 3. 지금 어쨌든 이 문제 풀려면 구하기는 해야 되니까 이걸로 구합시다. X 그냥 갖다 박으면 되지. Y는 X라니까. 그럼 2X-4 플러스 2분의 3. 따라서 X는 2분의 8 마이너스 2분의 5. 2분의 5네요. 그럼 이 위에 점일 테니까 Y도 2분의 5겠네. 됐냐? 됐지? 따라서 저기 외심 요 중점좌표 구했다. 2분의 5, 2분의 5. 계산이 좀 짜증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아무거나 얘랑 A랑 거리 잴까? 둘이 거리 재시면 반지름 나오겠네. 반지름은 몇이냐? 2분의 5에서 2분의 2 빼면 2분의 3이고 제곱하면 4분의 9 루트. 그 다음 여기서 이거 빼면 2분의 1 제곱하면 4분의 1. 따라서 반지름은 루트 2분의 5가 되니까 R 제곱 수치는 2분의 5가 되겠네. 따라서 원의 방정식 중심이 2분의 5, 2분의 5인 원의 방정식 쫙 세워주시면 끝이네. 여기는 R 제곱이 오는 자리지. 2분의 5. 됐냐? 됐지? 어쨌든 외심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 이렇게 수직이등분선 쓰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이 원내 방정식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좀 별로다. 0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지? 결국
저 원의 방정식은 풀버전으로 전개된 형태로 풀버전 미지수를 쓰게 되면 결국 미지수가 3개란 말이지. 아이고. 그렇지. 원의 방정식 저렇게 이렇게 묶여있는 형태 말고 연립하기에는 이게 더 편하지. 됐냐? 이 상태로 점 3개 집어넣어서 연립인데 0이 하나도 없어서 이러면 교육과정 외에서 풀버전으로 미지수 3개 있는 연립을 해야 돼. 따라서 지금은 이 방법이 별로입니다. 됐나? 막 0 좀 많이 껴있으면 이게 더 빠를 수 있어. 됐지? 근데 지금은 이 방법은 별로네. 완전 다 풀버전 미지수로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이겁니다. 됐지? 그 다음. 보통 이제 이쪽에서 좀 많이 틀릴 수 있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틀릴 수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일단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게 이제 원에서 이런 기술 하는 거 했지. 원이 이렇게 있고, 원 밖에 한 점이 띡 이렇게 있을 때, 이 원과 원 위의 점과 이 점이랑 떨어진 거리들,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 여기, P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떨어진 거리는 이거, 아니면 이거, 이 거리들 최대 최소 구하는 거 했었지, 그지? 구하는 방법이 뭐였어? 원의 중심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어. 원의 중심이랑 이 거리를 재서 반지름의 길이를 빼주면 최소값이라고 그랬지. 그때 여기 길이가 최소값. 최대값은 요거를 그대로 반지름 지나가면서 이렇게 원의 중심 지나가면서 연장했을 때 여기 길이가 최대값. 아이고 씨. 여기가 최대값이었어. 그지? 맞지? 이걸 했었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요걸 보자. 그러니까 원이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어떤 랜덤한 점과 Q라는 점 하나가 바깥에 딱 대기 중. 야, 일부러 좀 보기 좋게 여기다 쓸게요. Q라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대기 중. P는 여기 위에 여기 있는 이 하얀 선에 수많은 점 보이지? 점이 모여서 선이야. 그지? 그래서 이 길이가 정수가 되래. 정수. 뭐야? 너네들이 육안으로, 즉 그림으로 이 길이가 딱 정수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없지. 그럼 이건 무슨 방법을 써야 돼? 결국 최대 최소를 이용하셔야지. 방금 보여준 기술로 그냥 원 위에 점 P와 Q가 떨어진 거리가 가장 짧을 때랑 가장 길 때를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왜? 나머지는 다 그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무슨 소린지 아나? 뭔 말 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줘야 될 일은 떨어진 거리가 가장 작은 요거 측정하고 그 다음 떨어진 거리가 가장 먼 요거 두 가지의 값을 측정을 해서 나머지는 다 그 사이에 있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런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겠지. 맞냐? 해봅시다. 그럼 원의 중심이 지금 2,3 확인. 원의 중심을 잠깐 C라고 놓을게요. 그럼 일단 저 CQ, 원의 중심과 Q 사이의 거리부터 잽시다. 몇이냐 이거? 9 더하기 16, 5네요. 루트 씌워야 되니까. 됐냐? 그럼 거기에서 반지름을 빼주자. 반지름 몇이야? 반지름 3이죠. 반지름 3을 빼주고 더해주면 최대 최소값이 다 나오지. 즉 소문자 n값은 5에서 3을 빼야 되니까 2고요. 대문자 n값은 5에서 3을 더 가면 되니까 8일 거야. 따라서 선분 PQ의 길이의 범위를 써보면 이 안에 다 있겠네. 따라서 정수라 그랬으니까 일단 정수가 딱 뭔지 탁탁탁 나오지. 그러나 답이 이거 7개 세서 7 쓰면 안 되고 답 뭐게? 답이 7개가 아니야. 왜?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정수가 되도록 하는 그 값 자체만 물어봤다면 7개겠지. 정수가 되는 P의 개수를 물어봤거든. 맞아?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 자, 일부러 좀 이쁘게 그려볼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잘 봐. 이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시험 때, 또 까먹었어요. 그 소리 하지 마시고. 지금 잘 봐봐. 일부러 좀 최대한 이쁘게 좀 그려볼게. 중심, 여기가 Q.
그러니까 여기 길이는 3이야. 최소 가장 짧은 경우가 2잖아. P가 여기 있을 때 문제에서 뭘 세라 그랬냐면 점 P의 개수를 세라 그랬어. 따라서 점 P가 길이가 PQ의 길이가 2가 되는 P값, 점 P의 값은 1개가 맞아. 그 다음 얘도 1개가 맞아. 근데 중간에 있는 애들은 1개가 아니라고. 길이가 가장 멀 때가 여기 있을 때고 그때의 점 P도 유일하게 요거 하나만 있는 게 맞아. P1, P2. 그런데 중간에 있는 애들은 몇 개씩 있어? 2개씩 있을 거야. 됐어? 왜 그런지 알겠어? 예를 들어 뭐 넉넉하게 4 정도. PQ 길이가 4 정도 된다 쳐봅시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림상 대충 4니까 그냥 요 정도라 쳐볼게. 여기에 길이가 4인 점 P가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길이는 원의 특징상 이렇게 반대편에 요짝에도 하나가 더 있을 거라고. 원의 바깥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성질에 의해서지. 그치? 4인 점이 2개씩 있어. 5도 2개, 6도 2개, 7 이렇게 2개씩 있는 거야. 맞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전부 다 2개씩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을 다 해줘야지. 그래서 최종 몇 개야? 요게 이제 10개, 11개, 12개가 최종 점 개수가 되겠네. 됐죠? 됐죠? 이런 거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보자. 235번. 여기가 이제 드디어 원과 직선을 다루는 단원인데 이게 원래 우리가 소위 수학에서 위치관계라는 거는 결국 뭘 조사하는 부분이야? 이 교점의 개수에 주목해서 보는 거지. 그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뭐 위치관계 여태까지 다뤘던 것들 한번 쫙 훑어보면 직선의 위치관계는 안 만나거나 즉 평행이라 그러지. 한 점에서 만나거나 졸라 만나거나 그지? 그런데 이번에 고1 와서 배운 특수한 위치관계가 수직이 있었고 그 다음 공수 1에서 한 거 이참수랑 직선이랑 위치관계 안 만나거나 연립했을 때 근이 없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하던 거. 그 다음 접하거나 이건 중근이기 때문에 연립해서 2차 방정식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0 막 이러고 배웠지. 그치? 두 점에서 만나거나 맞아? 그 짓을 이번엔 원으로 하는 거야. 즉 이제 원이 이렇게 있고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너네들이 딱 지금 보고 생각해봐.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 있냐? 따지는 경우가 당연히 안 만나는 경우. 그 다음 접하는 경우. 그 다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밖에 없을 거야. 어차피 원과 직선도. 그치? 그런데 자네들 보면 알겠지만 원도 결국 2차식이에요. 단지 이제 y까지 2차식이라 그렇지 어쨌든 원은 2차식이야. 직선은 1차식이잖아. 따라서 우리 공수 1에서 이참수와 직선 가지고 할 때처럼 둘이 만약에 연립을 한다면 교점을 조사하기 위해 연립하는 행위를 한다면 몇 차 방정식이 나오겠냐? 자, 지금 집어넣어볼게. 그러니까 대신에 원과 얘는 연립을 그 가감법을 못하지. 대입해야 되지. 그러면 여기 이제 mx 플러스 n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문자로 보니까 복잡한데 이제 실전에서 여기는 이제 계산이 되긴 할 거니까 어쨌든 얘도 지금 몇 차식이야? 얘도 2차 방정식 나올 거야. 맞지? 그치? 따라서 원과 직선을 연립한 뒤에 교점 조사하는 거는 2차 함수할 때처럼 판별식 똑같이 쓸 수 있어. 됐어? 대신 좀 더 계산이 그지 같지. 그래서 실은 원에서는 이 방법을 잘 안 씁니다. 쓸 수는 있어. 당연히 쓸 수 있는데 잘 안 쓰고 더 편한 걸 쓴다. 그 편한 게 뭐냐면 얘랑 맞짱 뜨는 거야. vs r. 뭘까 이게? 뭘까 이게? D가 뭐고 R이 뭐? R은 반지름. R은 반지름. D가 이제 뭘 설정한 거냐면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표현한 거야. 됐냐? 니들이 봐봐. 그러니까 이건 외우는 게 아니다. 니들이 동그라미랑 직선 그리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냐? 왜 안 그리고 하다 부등호를 거꾸로 하는 거야? 동그란 거랑 요 하얀 직선 보자. 떨어진 거리가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가 이만큼이고 반지름은 요만큼이야. 누가 더 커? 아니 이걸 그려가지고 보면 할 거를 이걸 뭐 굳이 그리지도 않고 바득바득 외우려다가 왜 틀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노란 건 같은 거고 일부러 노랗게 한 게 이제 얘가 이제 뒤에 원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에 이걸 쓸 거기 때문에 노란색을 좀 더 그러니까 접선을 딱 잘 보이는 노란색으로 한 거야. 됐지?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물론 이참수랑 직선이랑 접할 때처럼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 해도 돼. 이게 훨씬 더 편해. 그러면서 너네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도 자꾸 써버릇해야 외워질 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파란 거는 반지름이 더 큰 거야. 맞지? 파란 거는 원의 중심과 떨어진 거리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반지름은 이만큼 되잖아. 그려서 보면 되잖아. 저건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려서 보세요. 외운다고 해야 될까? 그건 그거지. 이 위치관계 조사를 하기 위해서 D와 R의 대소관계를 비교해야 된다. 그거는 그렇지. 그거는 알아야지. 그거는 알아야지. 맞지? 됐냐? 그래서 원에서는 이 방법이 훨씬 계산이 편하다. 됐지? 235번. 지금은 뭐 처음이니까 둘 다 해볼게요.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라 라고 했으니까 그냥 우리 공수원 하던 것처럼 그래 연립해야지 하고 연립해보죠. Y에 집어넣어. 그러면 자 전개는 미리 합시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플러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2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제곱은 5. 아 전개하기 싫다. 근데 전개해가지고 2차식 만들어서 판별식 0보다 크다 하면 되는 거야. 됐자? 됐지? 딱 봐도 계산 졸라 하기 쉽게 생겼지? 그런데 방금 알려준 그걸로 해볼까?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1,2고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인 거 확인.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으니까 대충이라도 슬쩍 그려놓고 니들이 직접 비교해라. 요게 D고 요게 R이기 때문에 R이 더 크구나. 됐나? 그럼 이제 자네들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재야지.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좀 써봅시다. 직선을 한쪽으로 몰아놔야 되지. 그 다음에 원의 중심 마이너스 1,2 가지고 와서 자 거리 재자. 공식 뭐였냐? 외웠냐 좀? x 계수 제곱 더하기 제곱이죠. 4 더하기 1. 위에는 직선의 요 형태가 그대로 들어오는데 x좌표에 x, y좌표에 y 집어넣으면서 들어가면 된다 그랬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마이너스 2, 2 들어가면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k. 이게 떨어진 거리. 반지름은 루트 5잖아. 누가 더 커야 돼? 반지름이 더 커야 돼. 맞지? 됐지? 계산 딱 봐도 이게 훨씬 편하지.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k인데 절대값 안쪽이니까 둘 다 동시에 계산 편하게 플러스, 아이고, 부호 바꿔줍시다잉. 그 다음 루트 5는 곱해서 넘겨주면 이렇게 되겠네. 자, 이거는 우리, 공수원에서 절대값 빨리 뺏길 수 있는 형태니까 잘 뺏겨가지고 범위 찾으면 끝이네. 자, 그러니까 즉, 헷갈리면 부등호만 유지한 상태로 빠르게 내가 손가락으로 셀 수 있는 한 요런 거 여기서 예시 들어서 빠르게 2, 3 두 개 빼니까 3 다시 몇 개? 몇 개? 9개 됐냐? 절대 안 틀려야 돼. 절대 헷갈리면 땡겨가다 해. 막 여기 붙은 경우 뭐 둘 다 붙은 경우 외울 생각 외우니까 헷갈리지. 아니면 외울 거면 정말 완벽하게 외워서 예를 들어 막말로 수학을 한 달 쉬었다가 다시 해도 안 까먹을 정도로 외우든가. 구구단처럼. 이렇게 할 거 아니면 저렇게 찾으세요. 답 9개. 됐냐? 됐지? 됐지? 그러면서 우리 앞에 배웠던 것도 야 슬쩍 나와 있네.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이 제1사분면 위에 있는 원C가 X축, Y축과 동시에 접한다. 관계식 다 나왔지? 그지? 1사분면에 원의 중심이 있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래. 그러니까 얘는 중심의 좌표도 1,1이고 반지름도 1이 되겠네. 됐냐? 다 알려줬네 뭐. 자, 그럼 이 원 C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오케이. 리셋하고 다시.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얘 원의 중심이 1,1, 반지름도 1,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자, 동일하게 또 해주시면 되겠네. 떨어진 거리와 반지름이랑 대수 비교를 합시다. 자, 직선 거리 재기 좋게. 마이너스 2는 0. 그 다음에 중심이 1,1이지. 자, 공식 써주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야. 그 다음 위에는 절대값하고 1 넣고 1 넣고 써주면 n-3이네. 됐지? 이게 지금 누가 더 커야 돼? 반지름이 더 커야 돼. 됐냐? 부등식이기 때문에 계속 생각해. 양변에 곱해서 넘길 거거든. 그런데 이거 양수 맞지? 루트 이렇게 돼 있고 실수기 때문에 양수 맞지? 안심하고 넘겨도 되고. 그 다음 내가 부등식에서 저기 공수 원 할 때도 말했지만 부등식에서 양변 제곱하는 행위는 정말 조심히 해야 돼. 양변 제곱은 부호조사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돼. 막 이런 거 있는 거 막 양변 제곱해가지고 1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맞지? 막 이러고 있는 거 양변 제곱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바뀔 때가 있고 안 바뀔 때가 있어. 맞지? 그래서 항상 양변 제곱할 땐 조심해야 되지만 지금은 안심해도 되죠. 둘 다 양수잖아. 그지? 그럼 제곱해도 돼. 둘 다 양수니까. 그리고 이거 이제 여러분 분들 이제 시험 기간 돼가지고 그때 또 이제 뭐 우리처럼 다 이렇게 이번처럼 막 시험 보다 보면 한두 명쯤 틀린다 이거. 이거 양변 제곱하면 당연히 여기는 제곱하면 뚜껑만 날려야 되지. 여기는 제곱하면 같이 뚜껑만 날리는 애들이 꼭 있어. 여기는 진짜 제곱해야 돼. 맞지? 절대값은 진짜 제곱해야지. 절대값 5를 제곱하면 5냐? 이렇게 말해도 또 여기 분명 누군가는 한 번쯤 틀릴 거야. 그게 시험 때가 아니길 바라도록 할게. 자, 양변 제곱해서 풀어주시면 어쨌든 m의 범위 나오고 끝입니다. 됐냐? 됐지? 이렇게 절대값, 한쪽은 루트 이런 거 제곱할 때 조심해 주십시오. 제곱해야 될 때가 있고 루트는 뚜껑만 날리는 거니까. 다음. 그래서 이제 요거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자, 두 번째. 접할 때. 그러니까 이게 실은 접선 구하기기도 해. 뒤에 원의 접선의 방정식. 그러면서 또 유형이 있기는 한데 거기랑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원의 접선 구하는 기본 방법 중에 하나야.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랬기 때문에 연립해서 판별식 0이다 해도 되지만 원에서는 그거보다 이게 훨씬 더 계산이 빠르고 편하다고. 그러면서 동시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연습도 될 것이니까 이 방법으로 연습을 하도록 하십시오. 떨어진 거리가 반지름인데 반지름이 루트 2지. 됐어. 자, 거리 잽시다. x 왼쪽으로 넘깁시다. x 더하기 y 마이너스 k는 0. 그 다음 2,0이랑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여기다 쓰자. 절대값 그 다음에 2 들어가고 0 들어가면 편하죠. 2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라 쓸게. 됐고 얘랑 반지름이 같다. 절대값 제발 맘대로 날리지 마. 이렇게 딱 철저하게. 따라서 k-2는 플러스 마이너스 2고 k 값이 4 또는 0 나오는 거 확인되네. 그리고 당연히 두 개일 거야. 왜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자, 기울기 한번 그냥 아니 당연히 두 개일 거야. 이거 만약에 둘 중에 하나 구분해서 찾아야 되면 그것도 찾을 수 있어야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서 원에 접하는 접선은 당연히 두 개지. 그러니까 이게 두 개 나온 거야. 됐지? 물론 이 문제는 양수 구하라 그랬으니까 K값 4. 됐냐? 됐지? 다음 밑에 241번. 자, 이거 안 까먹었냐? 각도가 45도래. 이거 기울기 몇이야? 1이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인 직선. 기울기 보는 방법은 아무 데서나 꽂아서 직각삼각형 만들라니까. 1대 1대 루트 2잖아. 그럼 자네들은 기울기 정의에 따라 플러스 1분의 플러스 1이 기울기인 거 딱 보면 된다 그랬지. 따라서 기울기가 1이 되겠네. 즉 기울기가 1이면서 접하는 원에 접하는 접선 찾아라. 즉 직선을
이렇게 세팅해 줍시다. 자, 그 다음. 야, 연습 많이 했어? 요거는 이제 공수 1에서 완전 제곱식, 이차 함수에서 완전 제곱식 고치던 숙련도와 딱 연관 있는 거잖아. 저거 완전 제곱식으로 딱딱딱 고쳐야 되잖아. 중심이랑 반지름이랑 바로바로 계산되냐? 바로바로 계산되냐? 중심 몇 콤마 몇이야? 3 콤마 마이너스 1. 반지름은 이제 9 플러스 1에 빼기 8이니까 반지름 루트 2. 야, 이거는 이제 숙련도 차이잖아. 응? 야, 아직도 바로 안 나오면 어떡해? 자네들이 아직도 바로 안 나오면 어떡해? 물론 외우란 소리는 아니고 그냥 숙련도가 높아야 돼. 1차 항이 마이너스 6x니까 뒤에다 9를 붙이겠지.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그 다음 y가 이거니까 뒤에다 1 붙이겠지. 그래서 이제 원에서는 이제 갚아줄 때 여기다 9를 맘대로 붙인 거라 빼기 9를 해도 되지만 요 짝에 9를 붙여도 되지. 이렇게 사라지게 해도 되지, 그치? 이 9가 그거 쓴 거고. 여기도 내가 1을 맘대로 붙였으니까 1 갚아야지 하고 내가 여기다 1 빨리 쓴 거고. 8 있던 거 넘어온 거 쓴 거고, 이게. 됐냐? 그 다음 이거는 그리고 이차 함수에서 축 찾는 거랑 같잖아. 이차 함수에서 축 찾는 거랑 같잖아. 이러니까 중심이 3이지. 얘가 y 더하기 1 제곱이잖아. 중심이 마이너스 1이지. 아직 이차 함수에서 축 찾는 것처럼 똑같이 찾으면 되는데, 맞아? 완전 제곱식 숙련도는 원에서도 좀 많이 좀 올려라. 요 계산을 빨리 한 거잖아, 그지? 그리고 여긴 당연히 반지름 제곱짜리라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를 씌워야 되고. 됐냐? 됐지? 이건 암기는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 제곱식의 숙련도를 이빠이 올리라 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이 함수에 겨우 x 하나만 완전 제곱식 고치는 건 껌이지 뭐. 틀리면 안 되지 거기선. 뭐 하여간 그래서 어쨌든 딱 찾아주시고, 찾을 건 다 찾았으니까 이제 저 중심이 3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인 이 원과 기울기가 1인 직선이 접한다 그랬으니까 해야 할 일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네. 거리 잽시다. x-y 플러스 k는 0. 얘랑 3 마이너스 1이랑 거리 재면 몇이고? 루트 2분의 k 플러스 4. 이런 것도 이제 지금 나는 빨리 하지만 자꾸 공식 쓰면서 숙련도 올리십시오. 정확도랑. 됐어? 얘가 반지름과 같아야 되는 그림. 따라서 절대값 k 플러스 4가 루트 2가 넘어가면 2가 될 거고 k 플러스 4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모두 구하시오네.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6이네. 둘 다 직선식에 집어넣어주면 두 개 다 나오겠네. 됐지? 그리고 그림상 당연히 두 개 나오는 거 맞지? 이렇게 두 개고. 됐죠? 그 다음 242번. 안 만날 때 합시다. 자, 이 문제에서는 딱히 크게 필요는 없겠지만 자네들 저 직선에 대해서 저거 지금 지나가는 점 하나 바로 보이지? 이제 저 정도는 공수 1에서도 이 참수할 때 충분히 다룬다 그랬다잉? 그지? 지나가는 점 하나 보이지? 보이지? 나만 보이는 거 아니지? 지금 뭐 귀신이 나만 보이는 거니 뭐 그런 것도 아니지? 딱 고쳤을 때 2,0 지나는 직선인 거 바로 보이지? 됐냐? 자, 근데 일단 지금은 이제 저걸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왜? 원과 직선이 안 만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은 이제 거리 재는 거지. 떨어진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 대수 비교하는 거겠네. 됐냐? 바로 또 거리 재줍시다. mx-y-2m은 0이다. 원의 중심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그럼 거리를 식으로 쓰면 m제곱 플러스 1에 절대값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 0 지나가면 날라가고 마이너스 2m 그대로. 얘랑 반지름의 길이는 1이죠. 누가 더 커야 돼? 얘가 더 커야 돼. 그림 보면서 해. 됐지? 자, 그리고 얘도 아까처럼 조심하십시오. 요거는 마이너스 3m인데 그냥 절대값 안쪽이니까 그냥 플러스 3m이라고 써도 되고, 이거 양수 맞으니까 곱해서 넘겨도 되고, 양변 제곱할 타이밍이지 양쪽 다 양수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찐으로 제곱을 하셔야 되고 여기는 뚜껑만 날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m제곱은 몇이냐?
8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제 2차 부등식 풀듯이 풀어야 되면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그치? 근데 이거는 지금 보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이제 문제에 따라 맞춰서 해야지. 이거 막 근사값 계산하기도 짜증나 죽겠는데, 보기를 봐. 보기가 있잖아, 문제에. 보기가 있잖아. 그냥 제곱해서 8분의 1보다 작은 거 찾아, 그냥. 1번 제곱하면 1 가능. 2번 가능. 3번 안 내네. 3번 제곱하면 얘보다 8분의 1보다 작아지네. 이런 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객관식이면 풀면 되죠. 되냐? 지금도 슬쩍 의심이 드는데? 이거 2차 부등식으로 빨리 푼 건데 이거 지금 못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2차 부등식 날라갔니? 이건 기본형이잖아. 어쨌든. 다음. 자, 244번. 그냥 뭐 단순하게 요거 원을 또 직접 구해야 되네. 두 점이 지름의 양 끝점이라 그랬으니까 원 구해지지. 지름의 양 끝점을 줬기 때문에 중심과 반지름 잽싸게 잘 찾을 수 있지. 중심 몇 콤마 몇?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이니까 더하면 마이너스 4고 중심 마이너스 2네요. 됐죠? 그러면 떨어진 거리는 9 더하기 1이니까 루트 10. 됐지. 다시 빠르게 1, 마이너스 2니까 거리 재면 루트 10분의 위에 절대값 몇이야? 1이랑 3 더하기 k 플러스 5네요. 이거랑 루트 10. 그래서 얘가 더 커야 되지. 그치? 순식간에 자, 요거는 이제 빠르게 풀면 이렇게 범위 나오는 거네. 됐냐? 요거 음수 쪽이잖아. 갖다 버리고. 요거 풀어주면 5보다 크다네요. 따라서 자연수 k 최소값은 6이 되겠네. 됐지? 자, 하여간 보자. 중심. 봤잖아. 아니 뭐 이차함수처럼 요 최고창에 뭐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요건데 뭐 반땡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일 거니까 중심 1이지. 자, 야, 2? 맞아? 맞네. 좋아. 약간 이런 건 다 암기가 아니라 완전 제곱식을 숙련도를 이빠이 올리셔야 됩니다. 됐지? 어쨌든 됐고. 자, 그럼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자, 그 위에 오면 뭐 현의 길이 그러면서 무슨 공식처럼 써 있는 거 있는데 당연히 그거 외우는 거 아니니까 갖다 버리시고요. 그림을 잘 그려라. 아이씨. 원이 지금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직선이 하나 지나가는데 직선, 야, 기울기는 지키자. 기울기가 1이잖아. 그치? 뭐 이렇게 적어볼게. 자, 잠시 또 자네들 중학교 그것 좀 해볼까? 지금 원과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그냥 자동으로 손이 가서 그어야 되는 보조선이 좀 있지 않아? 딱 보이지? 이렇게 칙칙칙. 맞냐? 즉 잠시 고등학교 올라와서 많이 사용하는 보조선 4가지 종류 좀 짚고 넘어가자. 과연 자네들은 몇 개나 머릿속에 있나? 아, 이거 너무 일자인데? 뭐 상관없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그냥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보조선 긋는 대표적인 그림 4가지. 다 그려줘. 첫 번째, 얘는 뭐야? 이거 그려야지. 무슨 특징이 있어? 수직. 그 다음, 이 그림이지, 저 그림이지. 이렇게 꽂으면 여기랑 반지름 똑같고 여기 90도라서 이거랑 합동이라 여기까지 반땡되는 그림. 그 다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점은, 이 그림은 그냥 문제상에서 직선만 언급한 거고 이 그림은 밖에 한 점을 언급한 경우야. 그러면 요거까지, 그리고 필요하면 요거까지.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여기 90도에 반땡되고 여기가 각 2등분까지 되는 이런 그림. 마지막 이 그림은 그러니까 보통 보조선은 이런 점들, 생성되는 점들 연결하는 거지. 90도에 반지름, 노란색 반지름, 파란색 반지름. 참고로 잘 알아두십시오. 원 들어가면 고등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보조선이기 때문에 다 봤던 기억들이 있지?
그래서 이것만 잘 기억하면 지금은 뭐 이제 어려울 거 하나도 없지. 따라서 지금 이 상태에서 선이 그어져야 되는 게 여기 꽂아줘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여기 길이를 구하라고 한 거잖아. 당연히 여기 길이를 구하려면 요 삼각형 하나를 이용해야 될 것이며 여기 절반의 길이를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자, 그럼 현재 알고 있는 것들 정리해 볼까? 여기가 2야. 자, 그럼 여기를 구하려면 우리가 이제 어딜 구해야 돼? 여기를 구해야 되거든. 여기 구하는 기술을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지. 구해서 여기 구하는 기술이 뭘까? 지금 이 상황에서 중심의 좌표 1,2 알고 있고 직선의 관계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이 길이를 잴 수가 있는 거야. 그치? 됐지? 이렇게 배운 도구들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하는 연습이 중요하지요. 수학에서 그냥 문제 이건 이렇게 푸는 거 저건 저렇게 푸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느낌이 다르지. 어쨌든 루트 2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2가 아니다. 그냥 루트 2분의 1로 둘게요. 따라서 여기 떨어진 거리가 루트 2분의 1.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이거 제곱은 4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7이 되고 저기 길이는 뿔맞이만 지금은 길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뭐 구하는 거야? 길이를 구하라네. 그러면 이제 유리화도 해야죠. 2분의 루트 14. 정답은 이거 절반이죠. 2배 해야 됩니다. 정답은 루트 14가 되겠네. 됐지? 현의 길이 어려울 거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위에 있는 공식이 이제 여기 피타고라스 쓴 부분을 공식처럼 써놓은 건데 외우는 거 아니고. 됐죠? 자, 그 다음에 247번처럼 또 말을 이렇게 교묘하게 헷갈리게 바꾸는 것도 잘 알아보도록 해라. 봐봐.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넓이가 최소인 거 구하라.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해볼게. 원과 직선의 두 교점, 여기 AB라고 해볼게. AB를 지나는 원 중에 넓이가 최소. 즉 넓이가 최소란 얘기는 원이기 때문에 반지름과 직결되죠. 반지름이 최소가 되는 원 구하라요. 그러니까 뭐 구하라는 소리야? 자네들 원이 정의되려면 점이 3개가 필요하지. 그래서 모든 삼각형은 다 외심이 무조건 있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점 3개가 나란히 있는 점 3개 말고 그냥 점 3개 있으면 무조건 원 생기기 때문에 그래. 맞아? 그지? 근데 점이 2개밖에 없으면 원이 결정이 안 되지 당연히. 만약에 점이 이렇게 2개만 있어. 그럼 여기 지나가는 원은 뭐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졸라 크게 잡으면 이렇게도 있을 거고 뭐 하여간 원 겁나 많은데 이 중에 가장 짧은 걸 구하란 얘기고 그럼 결국 이 길이가 지름인 딱 끼워 맞는 요 원이 딱 최소겠지. 맞지? 됐냐? 그래서 결국은 이 길이 구해라 라는 결국 현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 문제가 말이 바뀌어 있는 거다. 이런 거 잘 눈치. 됐나? 됐지. 그래서 현의 길이 구하시오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계산은 이제 자네들이. 다음 옆에 보면 이제 접선의 길이라고 되어 있지요. 얘도 뭐 여기 위에 무슨 이런 공식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잘 그림 그려놓고 구해야 될 것 딱딱 잘 구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내가 구할게. 자, 중심 1, 마이너스 2. 반지름은 보자. 우변 쪽 지금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 고치고 나서 여기 쪽을 지금 간단하게 쓰는 거지. 1 없애야 되고 4 없애야 되고 있던 마이너스 4가 넘어오면 이렇게 돼서 9가 되기 때문에 반지름은 3이겠네. 자, 다음. 원에 그은 접선의 접점. 이 그림이네 지금. 밖에 점을 언급했고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 길이 구해라가 되는 거야. 당연히 접선은 아래쪽에도 하나 더 있겠지만 이게 결국 이 길이나 이 길이는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구하면 되지. 자, 그럼 아까 말한 보조선 딱 또 그어주자. 이거 그어줘야 되고 요거 그어줘야 되지. 그럼 또 여기 직각삼각형이 탄생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네. 우리의 목표물은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가 3.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여기네. 여기 구할 수 있냐? 당연히 구할 수 있지. 당연히 구할 수 있지. 중심 좌표 나와 있고 A의 좌표 나와 있으니 당연히 구할 수 있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몇이야? 9, 25. 9 더하기 25는 34. 루트 34네요. 됐냐? 저런 거 빨리 구하는 거는 결국은 그냥 많이 연습하면 숙련도가 올라가는 것. 지금 못 따라오는 사람들은 네가 연습 안 한 거. 됐지? 9는 34. 따라서 별 제곱은 25기 때문에 저 길이는 5가 되겠네. 됐지? 자, 여기도 특이사항 없으니 밑에 두 문제 더 있는 거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 장. 자, 아까 전에 문제 초반에 내가 풀어줬던 그 문제 업그레이드 버전? 업그레이드라고 하긴 좀 그러네. 또 다른 버전? 뭔 문제냐면 바로 이거. 원 밖의 한 점에서 떨어진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할 때 뭘 이용해? 원의 중심과의 떨어진 거리를 이용하는 거 있잖아. 그지? 이번엔 직선입니다. 자, 이거 좀 다시 돌아가 보면 이거 공수 원에도 있지. 공수 원에도 문제 있지. 이 노란 직선과 이차함수 위의 점 P에 대하여 이 떨어진 거리가 가장 짧게 되는 뭐 점 P를 어쩌고 저쩌고 해라. 어떻게 푸는 거야? 평행 이동시켜서 접하는 순간 찾아서 연립해서 판별식 0 이용해서 여기 좌표 딱 구하는 그 문제야. 맞지? 그치? 원에서도 당연히 동일한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만 계속 말하지만 원은 연립하는 방법은 뭐 이렇게 원이 중심이 원점이라 이렇게 이쁘게 생겼으면 이거는 진짜로 연립도 괜찮아. 식이 별로 안 복잡해서. 근데 막 중심 막 딴 데 있어가지고 막 이런 난리가 나 있을 때 여러 가지로 귀찮아서 그렇지. 어쨌든 얘도 일단 시작 자체는 이차함수처럼 동일하게 할 수는 있어. 방법을 알고는 있어야 돼. 왜냐하면 원만 이제 이렇게 안 구하고 좀 특별하게 구할 거라 원래는 이렇게 접하는 순간을 구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계시기 바래. 됐나? 이건 나중에 미적분에서도 이제 3차함수랑 직선, 떨어진 거리 구해라. 이거도 동일한 방법으로 풀 거야. 이게 원래 기본이야. 지금 보여줄 원만 좀 특이하게 구해요. 즉 이렇게 해서 여기 접선 구해서 해도 되지만 원은 아까 봤다시피 원의 중심과 떨어진 거리를 잘 이용하면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지. 즉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구해서 반지름의 길이를 빼거나 더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가 있다. 떨어진 거리의 최소값은 요게 될 거고 떨어진 거리의 최대값은 그대로 반지름을 연장해가지고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는 거지. 점일 때랑 별반 다를 거 없지? 됐냐? 그치? 요 방법을 이용해서 또 동일하게 구해줄 수가 있다. 구해보도록 하자.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에 떨어진 거리의 최대 최소 구하기. 자, 직선이 길기가 1이니까 뭐 이렇게 글까? 이 정도 합시다. 자, 원 중심 이렇게 마이너스 1,3 반지름은 몇이냐? 루트 8.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재? 이 떨어진 거리를 먼저 우선 재야 될 것이야. 측정해 봅시다. 직선 x-y-1은 0이랑 중심이 마이너스 1,3이지. 떨어진 거리 재주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절대값 씌워서 집어넣으면 마1, 마3, 5네요. 마이너스지만 절대값이니까 5 하면 되죠. 유리화까지 시켜주면 2분의 5 루트 2가 되겠네. 떨어진 거리가. 됐냐? 그리고 지금 저게 여기 잰 거지. 됐지?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8이기 때문에 자, 이건 이제 빼거나 더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좀 루트 8도 제대로 씁시다. 자, 최소값부터 구해주자. 최소값은 2분의 5 루트 2에서 반지름 루트 8, 즉 2분의 2 루트 2를 빼야 되니까 몇이니? 2분의 1 루트 2. 그 다음 최대값은 다시 저 하얀색의 원의 중심과
떨어진 거리에서 반지름의 길이를 더해줘야 되니까 이거 뭐야? 2분의 9루트 2네. 그리고 둘을 더하라 그랬기 때문에 5루트 2가 정답이네. 됐죠? 어려울 거 없지?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내가 자네들이 무조건 질문할 거라고 생각해서 풀어줬던 요 버전으로도 한번 해보자. 그치? 점과 직선,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정수가 되라. 즉, 그냥 범위 자체를 먼저 찾아야 되죠. 정수인 거를 우리가 뭐 육안으로 어떻게 찾아? 따라서 얘도 결국은 아까 내가 보여줬던 문제처럼 그 행동을 먼저 해야 되겠네. 직선 기울기가 음수네? 에이씨.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호는 지켜서 그릴게. 자, 또 해봅시다. 떨어진 거리 구해야 되니까 원의 중심하고 떨어진 거리 구하러 가자. 중심 몇이야? 5,-3.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냐? 25 붙여야 되고, 그 다음 9 붙여서 빼기 25니까 3이네요. 됐지? 자, 그래서 거리 구해주자. 직선 x 더하기 2y 마이너스 9는 0이랑 5,-3 원의 중심이랑 떨어진 거리부터 재주자. 여기가 1 더하기 4가 들어올 테니까 5. 위에 절대값은 몇이니? 5 들어가고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10. 따라서 10이네요. 이거는 유리화 하는 게 더 이쁘겠네. 2루트 5죠. 됐지? 따라서 여기 길이가 2루트 5. 자, 그럼 이제 반지름을 더하고 빼서 최소값 구해봅시다. 직선과 원 위의 점에 떨어진 거리의 최소값이 지금은 이제 딱 안 떨어지게 나오지. 이렇게 될 거고, 최대값이 2루트 5 더하기 3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여기 떨어진 거리, 뭐 임의의 점과 직선이랑 떨어진 거리를 잠깐 소문자 D라고 표현한다면 저 D의 범위가 이제 이 딱으로 나오는 거네. 자, 근사값 찾자. 이거 대충 몇 점 몇이야? 근사값 찾을 때는 이거 이제 2루트 5로 2 곱하기 뭐 2점 몇 그러지 마시고 집어넣고 해야지. 몇 점 몇이야? 4점 몇이니까 거기서 3점 몇을 빼면 1점 어쩌고겠네. 얘는 1점 어쩌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20 더하기 3. 즉 16보다 크니까 4점 몇에 3이니까 7점 몇이네. 즉 얘는 7점 몇. 우리는 정수 찾을 거라 그 거리가 정수인 지점은, 자, 근데 지금은 최대인 경우와 딱 최대인 경우와 딱 최소인 경우는 제외됐기 때문에 아까 그 한 개인 경우는 없겠네. 이거 다 2개씩 나오겠지, 동일하게. 그치? 떨어진 거리가 저렇게 되는 점들은 최소값과 최대값이 아닌 이상 다 2개씩 나오는 거 문제없이 떨어진 거리가 2다. 뭐 요만큼이 2라고 쳐. 그럼 당연히 반대편에도 2인 점이 있을 거야. 그렇게 되는 점 P가 2개씩 있을 거야, 이렇게. 떨어진 거리가 뭐 예를 들어 6이야. 떨어진 거리가 6이면 뭐한 요쯤? 이렇게 6 정도 되는 길이가 정확하게 반대편에도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란 말이야. 다 2개씩 생기는 거지, 그치?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다 6개니까 총 12개가 정답이 되겠네. 됐지? 됐죠? 자, 가자.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즉 이제 아까 예고한 대로 원 위에 접선 구하기를 할 건데 여기 보시면 공식이 하나 보일 거야. 요 공식은 지금은 외우지 마십시오. 요 공식은 그 내신 대비 때 이제 시험 직전에 그냥 잠깐 그때 돼서 잠깐만 외워두는 걸로. 됐나? 됐지? 지금은 그냥 방법으로 계산하는 연습을 좀 더 하시고, 저 공식은 나중에 그냥 내신용으로 잠깐만 외운 정도로 쓰시도록 합시다. 그전에는 그냥 지금 좌표 평면에서 지금까지 자네들이 배운 도구들을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는 그 연습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 공식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다음 직선의 수직이래. 무슨 힌트 준 거야? 수직인 기울기 주는 거지, 그치? 그럼 따라서 자네들은 먼저 요 자식의 기울기부터 봐야 되겠네. 기울기는 저기 x랑 y만 보면 되니까 저 상수항은 신경 쓰지 말고요.
y로 정리해서 기울기만 딱 하고 딱 구하고 빠지십시오. 뭐 뒤에 뭐 쓸 필요 없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1이야. 수직인 기울기는 그럼 2루트 2 됐냐? 수직인 기울기는 2루트 2가 되겠지. 그러면서 이제 눈으로 빠르게 검산. 곱해봐. 마이너스 1 맞지? 그지? 이런 거 연습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따라서 기울기가 2루트 2고 원에 접하는 직선 구하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은 미지수로 세팅해도 이렇게 이쁘게 잡을 수 있고, 야 지금은 원이 너무 이쁘게 생겨서 여태까지 하지 않았지만 대입해서 판별식 하는 것도 나쁘지 않네. 한 번도 안 했으니까 한번 해볼까? 집어넣어 볼까? 얘는 그래도 막 못해 먹을 정도는 아니지. 대입해서 빼기 9까지 넘겨주셔서 진짜 제곱. 그럼 여기 이제 8x제곱이니까 요거랑 계산하면 9x제곱 플러스 4k 루트 2x 플러스 k 그래도 더럽고 하여간. 그래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으로 0이다 해주시면 k 값이 나오겠지. 됐지? 됐지? 판별식도 당연히 원에서 여전히 유효합니다. 써도 돼. 쓸 수는 있어. 그러나 상대적으로 지금 하는 이 방법이 더 편해서 잘 안 쓰는 거지. 자, 원과 직선이 접한다 그랬으니까 기울기 2루트 2잖아. 됐네.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같다 이용합시다. 심지어 중심도 0,0이라 계산이 굉장히 편할 것 같구만. 자, 직선이 기울기만 좀 더럽지 좀 자 전개 딱 정리해 봅시다. y를 넘겨서 거리 재기 좋게 0,0 들어갈 거고, 따라서 거리 재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라 8 더하기 1. 니들이 직접 봐. 아까 전에 연립한 거랑 지금 이 계산이랑 0 들어가면 다 날라가네. 이거와 반지름이 같다. 이래서 원에서는 판별식을 웬만하면 안 써요. 이렇게 편한 걸 두고. 됐나? 됐지? 두 개 다 찾으래. 두 개. y절편 찾으래? 찾지 뭐. y절편 다 찾았잖아. 지금 이 9랑 마이너스 9가 y절편이겠네. 즉 저 두 직선은 딴 건 몰라도 y절편 9에 하나가 마이너스 9인가 봐. 이 길이를 재라 그랬으니 정답은 18. 됐냐? 자, 또 원의 원 조건을 좀 이제 중심 주고 지나가는 점을 줬네. 그리고 나머지는 기울기를 평행으로 줬네, 이번엔. 얘랑 평행한 직선 그랬으니까 요거 기울기만 따오면 되죠. 기울기 저거 몇이고? 2분의 1 확인되죠? y는으로 고쳤을 때. 됐나? 됐지? 호야, 살아있어? 고개 좀 들어봐. 자,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야, 중심은, 원은 중심이 나와 있어, 0,0. 뭐만 구하면 되냐? 반지름만 구하면 되네. 반지름은, 아니, 중심이 0,0이고, 그 위에 점을 줬으면, 그냥 거리 재면 되는 거 아니야. 2루트 2네. 됐지? 다 나와 있지, 그냥? 가자, 그러면. 따라서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여기에 접하는 접선 구해라가 되는 거야. 자,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의 방정식을 미지수 한 개만 사용해서 세팅. 뭐 K 해도 되지만 문제에서 여기를 B라 했으니까 B라고 합시다. 지금 이미 A는 구한 상태랑 다름없어. 2분의 1. 자, 그리고 직선. 이거 분수하지 마. 괜히 계산 틀리지 말고 양변에 2 곱해서 분수 좀 없애놓고 거리를 재도록 하자. 거리를 재면 루트 5분의 절대값 2b 이렇게 될 거고, 얘랑 반지름이 같다니까 b값 두 개 다 나오지요. 됐나? b값이 두 개 나오지만 문제에서 저기 b제곱 구하라고 한 걸로 봐서 뭐 하나로 나오겠네. 요거니까 절대값 b가 루트 10입니다. 어차피 제곱해야 되니까 바로 이대로 제곱해버리면 b제곱 값은 10으로 사용하시면 정답이겠네. 됐지? 자, 외우는 거는 내가 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좀 미리 외워두면 편하다라는 말은 해. 왜냐면 얘가 외우기가 쉽긴 하거든, 얘가. 좀 이따 보여줄게. 당연히 외우는 건
안 쓰고 푸는 정석 먼저 하고. 얘는 별거 없네. 자, 얘도 지금 왜 문제가 왜 이게 여기 있어? 지금 보면 원 위에 점을 이렇게 집어놨지. 여기서의 접선이라는 뜻이 여기를 접점으로 하는 이런 접선을 말하는 겁니다. 자, 얘가 기울기가 3이래. 에이씨, 부호가 빤데네? 뭐 상관없지. 이런 그림인 거야, 지금. 됐냐? 중심도 0,0이고. 따라서 얘도, 이건 넘어갈게요.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행위는 이거거든. 방금 한 것처럼. 맞아? 이거랑 얘랑 거리 재서 반지름과 같다. 맞냐? 그치? 얘는 뭐 일단 얘를 왜 여기다 놨어? 이게 더 낫겠네. 259번을 해볼게. 즉, 봐봐. 이번에는 직선에 대해서 기울기가 그게 중요한 거야. 이번에는 접선을 구할 건데 그 직선에 기울기를 안 줬어. 중심은 0,0이지요. 1,-3이니까 뭐 한 대충 위치상 이 정도 되겠네. 그래 놓고 여기 점을 줬거든. 자, 첫 번째, 계속 하던 대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서 중심과 떨어진 거리랑 반지름이랑 같다 그래도 돼. 그런데 대신에 뭘 좀 감안해야 되냐 하면 이번엔 기울기를 모르고 지나는 점만 알지. 그럼 직선 세팅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를 몰라 지나는 점을 알기 때문에 직선이 약간 이렇게 생기게 되겠지. 공식을 이용해서 써보면 x-x 즉 직선이 약간 지저분해집니다. 그래도 어차피 옆에 밖의 점에서는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하려면 할 수 있어야 돼. 됐냐? 직선이 약간 더러워졌어. 그러나 해야 되는 일은 똑같이. 따라서 지금 저렇게 찾은 직선의 식이랑 원의 중심이랑 떨어진 거리를 재서 또 하던 것처럼 반지름과 같다 그래도 돼. 자, 그럼 이제 이 계산식을 보면 내가 아까 조심하라고 한 모양이 또 나와 여기에. 자, 절대값 0,0이라 그나마 여기 계산은 편하네. -m, -3이니까 그냥 둘 다 부호 바꿔버립시다. 절대값 안에서는 그래도 되지.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루트 10. 아까 주의하라는 계산이 여기도 나오네. 제곱할 거야. 제곱은 넘겨서 제곱해도 되고 먼저 제곱하고 넘겨도 돼. 그건 상관없어. 대신에 제곱할 때 제발 계산 좀 틀리지 마. 이 상태로 양변을 제곱하게 되면 얘는 진짜 제곱해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여기는 루트 뚜껑만 다 날리면 되는 거지. 됐지? 그래서 요거 방정식을 이렇게 우변으로 넘길게요. 9m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0 되고요. 이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원에서도 마찬가지. 막 근의 공식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근계수,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여기도 정말 다양한 길이 있어. 물론 지금은 완전 제곱식이네. 따라서 m값이 3분의 1 나오네. 됐냐? 됐지? 첫 번째 방법 하던 대로 그냥 단지 기울기가 아니라 점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로 직선식 세워서 지금까지 하던 걸로 하기. 첫 번째 방법. 그런데 저렇게 위에 점이 주어진 경우는 실은 이 방법보다 더 편한 방법이 있지. 왜냐하면 결국 저 파란색 직선의 식을 구하려면 우리는 지나는 점은 알아. 얘만 구하면 되거든. 야, 좀만 생각해봐. 그 방법 쓰면 기울기 금방 구할 수 있잖아. 뭔 방법? 뭔 방법? 이거 보조선 그으면 여기 수직 아니야? 저 수직 이용하면 파란색 기울기 금방 구하지. 안 그래?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걸 잘 안 써. 얘 기울기 뭐야? 1 빼기 0분의 마이너스 3 빼기 0 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이 기울기네. 됐잖아. 그럼 저 파란색 직선 기울기는 몇이야? 3분의 1이겠네. 자, 끝. 아까 그 짓은 바보 같은 짓이었다. 선택을 잘 해야 돼. 그러니까. 됐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아까 위에 써있던 공식도 그러니까 이걸 뭐 벌써부터 외울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 일단 첫 번째 외우기도 좀 너네들 입장에서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좀 더럽게 생겼어. 그지?
그리고 이건 외우지 않아도 어쨌든 거리 재면서 풀면 뭐 크게 괜찮거든. 상관없거든. 내신 때는 외워둬야지, 내신 때는. 근데 이제 얘는 내가 이제 방법만 알려주면 외우기가 되게 쉬워서 그냥 지금도 미리 알려주는 거야. 즉, 저 공식은 한번 봐봐. 그래도 사용하는데 좀 한계점이 좀 있어. 중심이 원점인 원에서만 쓸 수 있는 공식이고, 그 다음 지금처럼 위에 점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거기 지나는 접선 구할 때 쓰면 좋은 공식인데, 아까 이제 좀 한정적이지. 근데 외우는 게 안 어려워서 슬쩍 알려주는 거야. 유도하는 방식은 방금과 똑같아. 여기랑 여기랑 수직인 걸로 기울기를 쓰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거야. 그거는 뭐 이게 x제곱을 따로따로 쓰면 마치 우리 행렬할 때처럼 따로따로 쓰면 얘가 이거지. 저 원의 방정식을 x제곱이랑 y제곱을 따로따로 쓰면 이거지. 그지? 외우기가 쉬워서. 저기 x랑 y에 1하고 마이너스 3을 이렇게 하나씩만 집어넣으면 끝이야. 됐지? 됐지? 그러나 중심이 원점일 때만 써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원이 좀 이렇게 이동해 있어. 중심이 2,3이야. 그 위에 점 3,5에서 접선 구하래. 이 상태면은 그냥 원래 아까 하던 대로 이거 기울기 구해서 수직인 기울기 구해서 얘랑 직선 세우기. 그냥 정석대로 하시면 돼요. 됐냐? 좀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외우는 게 어렵지는 않게 생긴 공식이라 슬쩍 알려준 거야. 내신 땐 당연히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외우고 있어야 시간 절약이 되겠지. 그래서 저서 시험 봐서 알겠지만 시간 졸라 모자라잖아. 그치? 시간 겁나 모자라지. 물론 까먹은 것도 원인이 윗줄만 풀었다 쳐도 시간이 모자랐을 거야. 까먹은 게 많아서. 그 와중에 최대한 시간 절약하려면 내신 때는 이제 이런 거 최대한 외울 수 있으면 외워두는 게 좋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워낙 외우기 쉬운 공식이라 미리 한번 쓱 보여준 겁니다. 따라서 이것도 한번 봐봐. 원이 중심이 원점이거든. 물론 아까 방금 전에 알려준 대로 중심이 원점이지만 뭐 그런 거 다 됐고 마이너스 2,1에서의 접선을 지금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아까 알려준 대로 그냥 정석대로 구해도 큰 시간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요 하얀색 기울기가 몇이니? 2분의 마이너스 1이지.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럼 요 자식의 기울기는 수직이기 때문에 2일 거야. 지나는 점은 저 마이너스 2,1을 지나가니까 직선의 식을 세우면 2에 x 플러스 2 플러스 1. 따라서 y는 2x 더하기 5야. 그런데 이제 중심이 원점이니까 아까 알려준 공식을 슬쩍 써보면 이게 지금 x 곱하기 x에 y 곱하기 y는 5라는 원의 방정식인데 x랑 y에 하나씩 집어넣으면 이렇게 바로 나오기도 하거든. 모양만 다르지 동일한 식 맞지? 됐냐? 그래서 뭐 그냥 뭐 그런 거 외우기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슬쩍 언급해 준 겁니다. 따라서 지금 공식 써도 되는 애네 바로 직선의 식 딱 찾아주고 얘가 여기에 접한다라는 문장이 들어가 있으니 또 원과 직선, 떨어진 거리랑 반지름이 같다라는 행동을 하라는 얘기지요. 됐냐? 그것만 딱 잡고 넘어가 볼까? 중심 3,2. 반지름은 자 문자가 있지만 잘 계산합시다. 플러스 9 있어야 되죠. 플러스 4 있어야 되지. 마이너스 a 들어가지. 13 마이너스 a의 루트 씌운 게 반지름이 되겠네. 됐지? 됐죠? 계산은 특별할 거 없네. 계산이 좀 더럽네요. 분수 나오네, 답이. 자, 보자. 야, 문제 잘 읽어라. 저게 이제, 저 1,2가 가끔, 그냥 대충 원과 점 있으니까, 위에 점인가? 이러고 푸는 애들이 있어. 문제 잘 읽어. 1,2에서 그은 접선. 이런 소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는 밖에 점이 주어져 있지. 그 상태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원. 가장 계산이 더러운 경우긴 해. 아까 몇 번 나왔지만. 중심은 뭐 정직하게 다 나와 있네.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1이고요. 밖에 점 그냥 적당히 끌게요.
1,2에서 그은 접선이지. 이렇게 그은 접선식 찾아라야 아마 2개 나올 거야. 됐냐? 됐지? 자, 근데 미리 말하지만 대충 그리더라도 이렇게 밖의 점이면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가볍게 막 너무 시간을 쓸 필요는 없고 적당히 구도 같은 거는 좀 잡아보세요. 간단하게 그냥. 지금 보면 마이너스 2,1에서 중심을 가지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이기 때문에 딱 지금 X축에 접하는 원인 상태인 거. 그런데 지금 밖의 점이라고 말한 지점이 보면 1,2거든. 그러니까 지금 접선이 아마 이건 어차피 계산을 해야 돼. 얘 구하려면 이제 계산을 해야지. 근데 하나는 이미 공짜로 나와. 여기 높이가 같잖아. 아마 저 접선 구해보면 기울기 0짜리 접선 하나 나올걸? 됐냐? 그치?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시험 때 가끔씩 이런 접선을 껴놓는 경우가 있어. 이런 건 식으로 계산해도 안 나와. 분명 접선 구하는 지금 알려준 기술을 쓸 거야. 밖에서 접선을 그었으면 반드시 무조건 2개 나와야 돼.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기울기가 0이라서 계산식 세우면 얘도 나와. 계산하면 2차식이고. 그런데 어떤 그림인 경우에 이렇게 식을 세워서 계산하면 m값이 하나밖에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 원 밖에서 점 그었는데 접선이 하나야? 가능해 그게? 안 되지. 실은 그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 밖에 점 엿다 갖다 놓는 경우. 이러면 하나의 접선은 여기잖아. 근데 접선 하나가 이렇게 서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은 직선이지. 소위 우리가 x는 뭐라고 부르던 직선. 맞아? 그지? 이 직선은 식으로 찾아봤자 절대 안 찾아져. 기울기를 미지수로 둔 식으로 찾으면 안 찾아져. 됐어? 다른 거 뭐야? 점으로 놔가지고 점의 접점 좌표를 놓고 찾는 그렇게 구하던가 아니면 이렇게 그려서 확인해야 되는 이런 일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라도 그냥 잠깐 혹시 이런 애 있나? 이런 건 그림으로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하십시오. 밖에 점에서 할 때. 알겠지? 이런 애들은 그려서 찾거나 접점 잡고 찾거나 그렇게 찾아야 돼. 기울기를 미지수로 둔 방법으로 계산식을 세우게 되면 이 직선은 안 찾아집니다. 됐지?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그래도 가끔씩 그림 살짝 그려가면서 가끔 봐야 돼. 어쨌든 지금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위에 요거만 딱 보고 갑시다. 자, 어쩔 수가 없지. 위의 점도 몰라. 그러니까 이 수직으로 기울기 날로 먹기도 안 되고 그냥 정말로 바깥의 점 하나만 딱 알잖아. 그럼 일단 첫 번째 어쩔 수 없지. 기울기 미지수로 두고 아까 전에 했었지 비슷하게. 직선 이렇게 잡고 해야지. mx-m 플러스 2 됐냐? 이러고 계산해야지. 이 직선과 원의 중심이랑 떨어진 거리와 반지름이 같다라고 그냥 진짜로 식을 다 써서 해야지. 마이너스 m 플러스 2는 0. 얘랑 마이너스 2,1이랑 거리를 잘 재주도록 합시다. 자, 거리 재는 식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보면 m제곱 플러스 1에 위에 절대값 씌우고 자, 계산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m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m 플러스 1이지. 3m 마이너스 1이라고 씁시다. 됐지? 얘랑 반지름의 길이랑 같다. 반지름 어디 있냐? 1이네요. 됐나? 이러고 식 쓰는 거야. 따라서 양변에 넘겨주면 아까도 이런 식의 계산을 한 적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 계산을 안 하지 않아.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계산을 해야 돼. 전개도 잘 해주고 절대값은 진짜 제곱해야 되고 아까 전에 직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이 타이밍에 이 창이 날아가 버리는 애야. 그럼 아까처럼 이런 접선이 있는 거야. 미리 슬쩍 말해주면 지금은 뭐 그런 거 없네. 8m제곱 마이너스 6m은 0 하고 자 아까 말한 대로 m값 하나가 0 나오는 거 확인했죠. 아까 전에 간단하게 좀 직선을 자세히 그려본 결과 이런 직선이 하나 있었잖아. 그게 지금 식으로도 정확하게 나오는 거 확인되지.
m은 4분의 3 두 개 나오는 거네. 됐죠? 따라서 4분의 3 집어넣으면 직선의식 하나, m이 0인 경우가 아까 전에 우리가 그림으로 찾았던 y는 2라는 직선 하나, 둘 다 써야 됩니다. 모두 찾으래잖아. 됐지? 됐지? 그 다음 또 다른 방법 하나 더 알고는 계십시오. 지금 이 문제는 별로야. 그래도 알고 있으십시오. 자, 이 상황에서 접선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니까 방금 전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계산한 버전이라 보면 돼. 간단히 말해서. 그치? 그게 아니라 두 번째 버전으로 뭐가 있냐면 여기 접점을 문자로 두 개로 딱 잡고 풀어내는 버전도 있어요. 됐냐? 그럼 이 경우는 문자가 두 개가 잡혀있기 때문에 등식도 두 개 찾아야 되지. 당연히 첫 번째 등식은 이 A, B는 원 위에 있기 때문에 원에 집어넣어서 첫 번째 식 찾을 수 있지. 됐냐? 됐지?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전에 그 했던 거. 수직을 이용해서 기울기 구하고 찾는 거. 맞아?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중심이 원점이었으면 이제 얘도 이 방법 써가지고 금방 좀 쉽게 할 수 있는데 얘는 별로야. 어쨌든 접점을 알려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얘랑 기울기 x 빼기 x좌표 분의 y 빼기 y좌표랑 얘랑 기울기가 수직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이너스 1이다. 다시 말해 식을 이렇게 정리해서 연립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 지금 당연히 보면 알겠지만 이러면 이제 이 문제는 지금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상황이라 가장 좀 별로긴 해. 됐나? 근데 위에 점을 잡고 푸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쓰면 이건 점을 세팅한 거잖아. 따라서 이쪽 계산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접선이 이렇게 서 있어도 계산으로 나옵니다. 점이 나올 거기 때문에. 됐냐? 그런데 그러자고 이 방법을 쓰는 것보단 이렇게 생긴 접선은 매번 풀 때마다 살짝 그려서 확인하는 게 더 좋아. 됐지? 됐지? 자, 가자. 원밖에 점에서 원액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기울기 힌트를 쓰라는 얘기겠지. 즉 지금은 확실히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기술을 쓸 때 방금 얘기했잖아.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푸는 방법이 있고 점을 미지수로 두고 푸는 방법이 있어.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더더욱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풀어야지. 왜냐면 이 수직이라는 힌트는 얘랑 기울기랑 관련 있는 힌트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반드시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접선 구하는 방법을 택해야 될 거야. 심지어 지금 반지름도 미지수죠. R. 됐죠? 자, 할 일은 합시다. 따라서 직선의 방정식 세팅해주자. 기울기가 미지수. 지나는 점은 알아. 저기 1,1이지? 1,1. 따라서 직선 먼저 거리 재기 좋게 바로 정리 들어갑시다. 얘랑 3,-5랑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등식 세웁시다. m제곱 플러스 1이죠. 그 다음 뒷부분 절대값 잘 씌우고 집어넣으면 몇이냐? 3m 플러스 5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니까 2m 플러스 6이네. 이것이 반지름 R과 같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겠지. 그 다음 이제 자네들 여기에서 이제 또 공수 원의 숙련도에 따라 그 다음에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그대로 끝까지 못 알아보거나 갈리겠네. 자, 일단 식을 전개해서 정리해보면 이런 식이 나올 거거든. 여기는 양변 제곱하면 R제곱에 M제곱 플러스 1이야. 뭐 어쩌라는 걸까? 딱 보면 아직 미지수는 R도 있고 M도 있기 때문에 원리대로라면 원래 등식을 하나 더 찾아야 돼. 등식을 하나 더 찾으려면 힌트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힌트는 다 있어. 아직 안 쓴 힌트가 저 수직이야. 수직인 힌트를 여기서 어떻게 쓸래? 오늘의 마지막 문제야. 지금 보면 뭐 정리 좀 더 해줘? 여기가 이제 전개하면 R제곱 M제곱이야. 자, 여기서 이 문제 도대체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되냐?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나 좀 해봅시다. 4-R제곱에 M제곱. 이렇게 고쳐주면 힌트인데.
지금 이게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잘 살펴보셔야죠. 플러스 36 마이너스 r 제곱은 0. 끝까지 정리를 해보면 지금 이런 상태잖아. 맞아? 수직 힌트 어떻게 쓰라는 건지 알겠어? 알겠어? 그지? 이게 m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바로 m1, m2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이 m1, m2가 두 접선에 기울기일 거란 말이야. 한 놈, 한 놈. 기울기가. 이거랑 이게 여기가 수직이라고 힌트를 준 거야. 맞아? 그러니까 뭐 준 거야? 두 근의 곱을 마이너스 1이라고 준 거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연결하라는 얘기지. 아, 수직이라는 힌트는 이 m으로 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힌트를 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a분의 c니까 이렇게 되겠네. 얘가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찾으라고 저렇게 수직 힌트를 준 겁니다. 됐냐? 즉 공수원의 이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갖다 활용하는 거는 그냥 3년 동안 계속 하는 겁니다. 저런 건. 됐어?